안녕하세요. 네, 사회과사업대학의 박만근 교수입니다. 오늘 강원효문화 학술 제6회 행사에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효라는 것은 특별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생활에 많이 접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그 발제 주제는 효의 전통적 사상과 현대적 의미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로는 서론, 전통적 의미 효사상 또는 현대적 의미 효사상, 효사상의 현대적인 실천 방안,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런 순서로 발표를 제가 하겠습니다. 발표는 제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서론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동방예기라 불리며 예를 중시하는 나라로 얘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상으로 인한 효와 중은 나라의 근본 이념으로 얘기되어 왔죠. 고려 말에 조선 건국 세력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춤과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를 근본 이념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존댓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존칭을 쓰며 그 예를 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은은해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유교적 이념은 시대가 흐르고 마음과학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우리는 마음과 정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현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우측 박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부터 입시로 인해서, 청년 때는 취업으로 인해서, 중년 때는 직장인 일로 인해서 중요한 근본 중심이 그 자리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의 정신을 읽어서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효를 중요시하였던 그 정신을 현대에 와서 많이 잃어버렸지만 효 사상을 회복시켜 세계 속에서 한국인으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를 낳아주고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기에 점점 부모에 대한 감사와 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효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 금방 죽듯이 한국 사람의 정신적 뿌리를 입고서는 한국인으로서 바로 설 수 없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 의미 효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효라는 개념은 현 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졌습니다. 한국에서는 3, 4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입니다. 사회의 구조가 개인이 아니고 가족이나 가문을 기본 단위로 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효라는 사상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가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은 효라는 덕목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효는 과거 우리나라의 가족을 유지시켜 줄 수 있었던 기금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보통의 관계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늘이 내린 관계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낳고 길러주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효라는 덕목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들을 효자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만큼 효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무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부모를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당연했지만 지극히 인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다는 것, 바로 인간다운 성품을 지녔을 때 비록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적 의미의 효 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효 사상과 현대의 효 사상에는 시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효 사상은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통적 효사상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특히 유교에는 소학이 유교 교육을 위한 교재로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소학에는 구체적인 교의 실천 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예들이 거의 대부분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든가 부모의 생명을 여의게 하고 자신이 살든가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과는 너무 판이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아프거나 너무 가난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의 대부분 가정의 부모들이 아프지 않으며 경제적 여건이 자녀들까지도 돈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화들을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이나 중상층의 가정에서 구체적인 노예 실천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통적인 효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너무 엄격하며 강압적이고 효를 조금만 지키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그 의무가 강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는 현대의 사회와는 다르며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에는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엄격한 종교인 관계에서 벗어나 현대인의 알맞게 적용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통적인 교사상은 현대의 교사상과 다른 점이 많으며 수정 보완되어 새롭게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하겠습니다. 현대적 사회는 정보화, 지식 기반 사회, 탈산업화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대는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광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엄청난 정보가 생성되고 공유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 사회는 과거의 교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교사상이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교사상의 본질적 의미까지도 거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효의 본질을 지키면 현대의 그 효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의 효는 사상은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큼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효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효는 형식적인 교육뿐이며 의미가 없는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가 진정한 의미의 효가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효를 행할 때 진정한 효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의 덕목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면 당연히 효를 행할 수 없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려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값진 것이며 아무리 보답하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나가서도 감사할 줄 모를 것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대에는 서구식의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보편화된 세계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많은 현대인들은 인간성이 결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성을 회복하여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또 확정하여 한 부모의 자녀로서 그 진실한 마음과 인간적 따뜻함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성 없이 효를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효를 행할 때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간성이 신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존중의 자세로 보겠습니다. 폐쇄적 교류가 없는 개인의 필요가 아니지 않는 기브인 테크의 사회에서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타적인 마음과 본인이 힘들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인내가 요구되고 이러한 마음의 밑바탕에서 교라는 덕목이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본 네 가지 덕목은 사랑, 감사, 인간성, 정중의 자세가입니다. 이는 효의 이행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덕목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간용적 마음으로 인간을 아름답게 대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보다 더 상위의 덕행들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효라는 큰 덕행의 행을 위해서 이 네 가지 것들의 마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과거의 전통적 효사상의 근본적 정신과 일맥상통하며 과거와 현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를 가진 것들입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인간이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기를 기피하고 길러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심지어 부모를 버리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회복하여 교의 근본을 찾아 실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전통적인 교의 근본 사상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사상의 현대적인 실천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시간당 이거는 저희들이 참고 자료를 하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사상의 현대적 실천으로 첫 번째 가정에서의 교육을 정리를 해봤고 학교에서의 교육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에서의 교육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참고를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상고시대부터 한국은 교라는 덕목을 중요시 해왔습니다. 교에 대한 열정이 상고시대에서부터 점점 커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그 열정이 점점 절정에 달하였고 조선 후 개항 시기를 맞이하여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현대에 와서 교라는 덕목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만큼 크게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동방예의주의라 불리며 예를 다하고 효를 충실히 행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정신없이 그 목적을 키우기에 바빴지요. 몸이 바쁘기 때문에 역시 정신이 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신적 성숙이 어려웠던 것은 몸적 후이기에 집중을 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유행이 오늘의 부식이 되고 어제의 유행한 정보가 오늘은 가치 없는 정보로 여겨지게 되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효라는 덕목이 중요시 될 수 없었으며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회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구불변의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 가치 중 하나가 바로 효라고 하겠습니다. 효라는 덕목은 예나 지금이나 그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그 가치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낳아주셨다는 것과 길러주셨다는 것, 이것은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리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은 그 어느 사랑보다 크고 할명이 없으며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 과거와 같이 극단적인 양자택일의 문제나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헌신하는 그런 효를 부모들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현대적 의미에 맞도록 그 은혜에 대해서 효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인간성과 존중을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교육받고 그 안에서 실천하며 효를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효라는 덕목의 의미와 역사 및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그 효라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며 성숙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분위기를 교육과 공익광고 등으로 효를 중시하는 사회로 물들여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섰을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며 인간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도움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학교와 기업의 효에 성숙한 정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효를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가 계획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과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기업에서도 기업 안에서 효라는 덕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효를 잘 실천한 효자 효녀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였습니다. 이처럼 과거만큼 사회적으로 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덕목이 잘 지켜지고 정통적인 효사상 흐름의 근본적인 정신이 현대에도 잘 전달되어 효라는 것이 잘 실천되고 모든 세대가 울름의 효 정신이 강조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